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이지연 씨. 네. 잠 잘 자요, 요즘에? 너무 더워요. 덥죠. 힘들고, 뭐 에어컨 때문에 또 전기 걱정되지. 뭐 여름에 또 자다가 일어나서, 혹시 부엌에 뭐 음식 정리할 거 그냥 놔두고 내가 누웠나? 그냥 다시 가서 한번 보고. 여름엔 너무 바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렇게 또 더우니까 겨울이 그리운 거예요. 맞아. 시원했으면 좋겠다. 맞아. 추우면 언제 또 좀 내가 단소매 옷 입고 좀 돌아다니는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번거로운 게 뭐 열대야뿐만이 아닙니다. 뭐 곰팡이, 냄새, 빨래, 그다음에 쓰레기, 뭐 음식물 쓰레기. 이게 음식물 쓰레기 겨울에 한 번 갈 거 정말 한 서너 번씩은 가야 돼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벌레들이 엄청 꼬이잖아요. 벌레까지 진짜 어떡할 거야. 저도 그냥 벌레만 생각하면 그냥 뭐 여름 되니까 막 온갖 많이 벌레들이 그냥 스물스물 다 나와가지고. 아니 막. 근데 신성 씨는 그래도 상남자인데. 그죠? 벌레 따위. 평소 따위면 이렇게 좀 상남자긴 한데. 네. 벌레만. 그러니까 소름 돋아요, 그냥 막. 그거는 더워서가 아니라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청소를 좀 하라니까. 저 얼마나 깔끔한 남자인데요. 저 평소에 청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진짜 일단 뭐 여름만 되면 그냥 모기들이 앵앵앵대고 거리지 막 초파리는 또 어디서 생겨가지고 막 왱왱 또 날아다니지 막 진짜 어디서 나타난 건지 없어지지도 않아요. 잘 잡히지도 않아요. 맞아, 또 이게 맞아. 조그만 게. 아니 근데 걔네들은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거야 우리 집에? 곰팡이도 그래요. 왜? 난 이해가 안 고민이죠. 가. 참 골칫거리예요. 네, 그죠? 네. 여름이면 이거 더운 것도 아주 죽겠는데 이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활력 충전소에서는요. 여름 불청객 곰팡이와 초파리 퇴치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 곰팡이 그냥 두면요 곰팡이에 중독이 됩니다. 초파리는요 대부분 음식 주변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벌레 제거제를 함부로도 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천연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곰팡이 이런 불청객들이 근데 방치하면 건강에도 좀 해롭다고 당연하지. 하던데. 그쵸. 그죠? 네. 어우 건강에 해롭지 않으면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요. 네,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네. 자, 이 곰팡이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여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름이 특히 기온도 높고 습하죠. 네. 그래서 늘 축축하고 뭐 빨래랑 잘 안 마르잖아요. 맞아요. 특히 장마철에요. 네, 지금이 장마철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런 환경이 바로 곰팡이가 사는데 최적의 환경입니다. 예. 이 곰팡이는 이 눈에 보이는 화장실이나 싱크대, 개수구 같은 곳뿐만 아니라 네. 젖은 수건, 예. 세탁기 속, 예. 에어컨 필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곰팡이들이 호흡기나 식도를 통해서 우리 맞아.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관지염, 알레르기,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요. 또 피부에 붙어서 무좀. 아우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겨드랑이 사이에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아우 사타구니 겨드랑이 다 있어요. 소화기 질환까지도 일으킬 아이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더럽고 불편하고 보기 싫고 냄새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거라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심부전. 그게 설마 곰팡이예요? 곰팡이 때문이에요? 곰팡이였어요. 오. 그 어떻게 곰팡이가 심장까지 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 아니 호흡이면 폐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그런데
이 곰팡이가 번식할 때 공기 중에 퍼지는 유해 물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호흡기를 망가뜨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신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또 쉽게 피로감을 느끼다가 마지막에는 심장에까지 부담을 주어가지고 이 심장에 부담이 가면 말이죠. 호흡이 잘 안 돼요. 호흡곤란. 그 다음에 간이 커지고 폐에 부종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피로하다 이런 느낌까지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심부전이라는데 이런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심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곰팡이가 혈관만 생각했지.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아니 근데 곰팡이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곰팡이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것 어. 곰팡이 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씨앗 씨 같은 거 왜 민들레 씨 같이 네. 곰팡이 포자가 날아다니는 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학교 때 안 배웠어요. 아 정말. 나 포자 이런 건 내가 아는데. 곰팡이. 네. 예. 일단 곰팡이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 과학자들이 확인한 것만 해도 한 12만 종이고요. 전체적으로 330만 종 이상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이런 있거든요. 곰팽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화장실 사이사이에 보면 곰팡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곰팡이는 이미 생장 증식을 많이 해서 포자가 균사가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또 생장이 많이 안 됐을 때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가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제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노령의 환자분은 일단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폐렴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곰팡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먹다 남긴 그런 이제 곰팡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빵에다가 곰팡이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붙여서? 보이시죠? 네. 네. 그런데 이 곰팡이를 지금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정말로 많이 생장 증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일부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그런데 뭐예요? 일단 막 실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곰팡이의 균사고요. 예. 그리고 뭐 동글동글한 거 뭔가 점처럼 되게 많이 흩어져 있죠. 네. 이게 전부 다 곰팡이의 포자예요. 와. 그리고 지금 이 왼쪽 거는 검정빵 곰팡이고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푸른 곰팡이인데요. 이렇게 이 곰팡이들이 포자하고 균사로 이제 몸이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균류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곰팡이의 포자가 워낙에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쉽게 이제 퍼져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떠 있기도 하고 내 손에도 곰팡이 포자가 묻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음식물 표면에도 곰팡이 포자로 이미 덮여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와. 예. 환경이 나쁘잖아요. 네. 그럼 그냥 포자로 가만히 있어요. 몇 년을. 그러다가 좋아지면 다시 슬그머니. 어머. 그 죽는 게 좋아진- 아니고 없어지는 죽는 게 게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게 이제 습해지거나 뭐 이제 환경이 환경이 자기네들한테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죠? 진짜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충격적이네요. 눈에 보이면 얼마든지 가서 그쵸? 하겠지만 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 곰팡이 그냥 두면요 예. 곰팡이에 중독이 됩니다. 한 20대 여성이 예.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 이사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가 멍해지고 두통 생기고 피부 발진 얼굴도 저렇게 이 푸석푸석해지면 피부 이상해졌죠? 예.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왜 이러냐 이런 물어봤는데 원인이나 진단명 안 나왔어요. 결국 1년 지난 후부터 콩팥도 부셔지고 어머. 그래서 이제 소변 보는데 관도 삽입하고 아이고야. 기억력도 떨어지고 불면증, 어휴. 탈모, 근육통도 동반이 됐습니다. 예. 이 증상을 무려 4년이나 지속을 하면서 침대에만 누워 지내게 어머, 됐는데 그러다 우연히 소변 검사를 받게 돼요. 예. 소변 검사 속에 아주 진균 독이 나왔어요. 곰팡이 독이 나온 거죠. 진균. 예. 이게 바로 한마디로 곰팡이 중독증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납중독 이런 그렇죠. 것처럼. 나도 그러네.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돼버리죠. 맞았어요. 네. 그 이사한 집의 욕실에 아주 짙은 검은색 곰팡이가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 이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생활을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야, 근데 곰팡이를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저분만큼 심각한 사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7, 8월이 되면 곰팡이 중독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기껏해야 옷장에 그 물 먹는 애들 넣어놓는 거, 그렇지, 뭐 그렇지, 그 정도. 습기. 그다음에 에어컨 틀어서 좀 저기 뭐야 좀 그 뭐 시원하게 해서 습기 좀 그렇게도 없애고. 하고 제습기를 쓰거나 제습기. 응. 빨래하고 나면은 건조기를 돌리거나 뭐 이런 거는 하는데 네. 야,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너무 위험하네. 오, 곰팡이 온몸이 중독이라는 망가졌잖아요. 건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포자가 너무 작고 가벼워서 쉽게 확산된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부님들이 일단 이렇게 음식물을 좀 상온에 좀 내놨다가 보면은 막 벌써 곰팡이가 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냄새를 맡아보세요. 막 맞아요, 가까이 이렇게 맞아요. 큰일 나지. 흡 냄새를 맡으면은 그때 이 호흡할 때 들어오는구나. 곰팡이의 포자가 쑥 들어오는 들어와요. 거죠. 아. 그런데 실제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곰팡이에 의한 폐 종양으로 아하. 네 수술을 아주 큰 수술을 하셨어요. 폐 그래요?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되게 몇 년간 고생을 했던 게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어서 사진 기술이 덜 발달해가지고 그 종양이 생긴 폐 종양이 생긴 부분이 심장 쪽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나 막 각혈, 피도 토하고 막 되게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수술을 하셨는데 예. 폐 종양을 제거한 이후에 이제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곰팡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곰팡이에 의해서 이렇게 폐 종양까지 유발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집안에 습기 관리해 주시고 곰팡이가 있다면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걸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곰팡이 중독이 됐을 때 어떤 증상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이 7, 8월 습한 시기에 그전에 없던 이유 모를 두통과 멍한 느낌이 지속이 되고 예. 또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피부 발진 증상 이런 게 생기고 이러면 바로 곰팡이 중독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더운 여름철에 기침이 멈추지 않고 한 달 이상 계속된다. 이러면 이 곰팡이 중독증에 의한 기관지염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꼭 한번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곰팡이가 너무 무섭다, 그쵸? 야, 진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먹고 싶은 빵이 있어서 빵을 샀어요. 비닐을 뜯어봤더니 거기 이제 뭐 곰팡이가 파랗게 폈단 말이야. 어머, 이건 푸른 곰팡이? 아니 그게 아니라 빵 봉지 안에 들어있는 일부만 곰팡이가 쓴 그런 빵, 그죠? 네. 네, 그럼 나머지 너무 아깝잖아요. 또 아깝죠.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이야. 그러면은. 후벼서 봤는데 네. 그 빵 말고는 나머지는 파란 게 없어. 네네. 그래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포자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있어, 안 그러니까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도 이미 포자로 다 오염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구나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암이요? 네, 맞습니다. 오. 발암물질이요? 예,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 중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아플라톡신은 진짜로 아프게 해요, 우리 몸을. 아이고 네. 아플라. 네, 아플라 진짜. 네,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이 독소는 열에 또 강해서 아무리 씻어 먹고 또 가열해서 먹는다고 해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그래요?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더구나 이제 곡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데 정말 많이 이제 또 생장한 곰팡이에서 이 독소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미련을 버리시고 그냥 버려주세요. 네. 과감하게. 네. 버려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큰일 나요. 버리는 게 아까운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를 버릴 일을 안 만들려면 이 곰팡이를 잘 이제 이 조절을 해서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 먹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네, 그건 바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름 불청객 곰팡이 제대로 박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